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정일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개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의 승부수가 될 개헌,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남북 합의안을 보고 계십니다. 이 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요, 총 160명 규모의 예술단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두 번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개헌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5.18 그리고 60 항쟁이 그 안에 담겼거든요. 오늘 청와대에서 했던 발표 내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의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야당의 개헌 반대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표결 들어가면 바로 제명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 예술단 공연을 위해서요, 오늘 수석 대표가 뚜벅뚜벅 판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상 음악 감독인데요.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은 저희 예술단이 이제 북측에서 열리는 공연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협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공연에 관한 음악적인 이야기 그리고 선곡에 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또 첫날인 만큼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듣고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일부터 가니까요, 두 번 공연을 하고요, 2박 3일간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가실 분들이 과연 누구일지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요. 조용필 씨, 이선희 씨, 소문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남측에서 160명의 예술단을 파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북한에 가서 공연했던 우리 측 가수들이 있습니다. 조용필 씨라든지 최진희, 이선희, 또 윤도현 밴드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 북한에 방문해서 공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에 굉장히 익숙한 가수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금강산 공연을 하기로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가수 정인 씨가 간다라는 설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정인 씨가 포함이 됐고요. 가수 백지연 씨,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 예술단이 삼지연 관현악단이 와서 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했을 때 우리 소녀시대 서현 씨가 같이 깜짝 출연한 적이 있는데 서현 씨도 이번 공연단에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아이돌이 누가 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집중됐는데 젊은 남성 그룹 아이돌 가수는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던 것 같고 걸그룹 레드벨벳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속에 나온 아이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빨간 맛 보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돌 같은 경우도 북한 측 입장에서는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유명하고 친숙한 가수들을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최신의 굉장히 젊은 아이돌 그룹보다는 레드벨벳은 좀 예외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대중가요로 많이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가수들 중심으로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북한 측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한 남한 대중 가수들이 왔으면 좋겠다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잘 반영이 된 것 같으십니까, 변호사님? 예, 이선희 씨가 제2에게 북한 예술단도 와서 이제 불렀죠. 그래서 이선희 씨가 북한에 가가지고 정말 원곡 그 가수답게 제2에게를 부를 것인가, 또 조용필 씨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를 것인지, 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500년을 부를 것인가. 그러니까 최진희 씨 사랑의 미로, 이 북한 가수들의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심수봉 씨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그 북한 예술단이 와서 불렀죠. 그리고 윤도현 씨의 너를 보내고, 이런 걸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아마 이러한 곡을 좀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1.5트랙 후문을 들어보면 북한이 남한을 좀 믿는 것 같다라고 들리던데요. 이 서현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공연을 삼전악단과 하지 않았겠습니까? 2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는 측면에서 오늘 협상이 의외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 북측과 접촉에 나서는 윤상 대표의 얼굴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합의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그 전에 북한 공연단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미 공연을 한 적이 있고 북측에서 이렇게 방북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에 이른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결국 어떤 가수들이 올 것인지 어떤 네. 노래가 불려질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 조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원하는 그런 기존에 알려져 있던 가수들이 줄을 이루면서도 또 우리 측에서는 아마 K-팝 가수들을 좀 일부 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뭐 네. 레드벨벳이라든가 이런 가수들이 가서 우리 한국의 K-팝 가수들도 알려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호응도 높을 것 같고 좀 남북의 협력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색이 묻어 있다고 해서 아이돌 공연을 보면서 고개를 돌려야 했던 북한 측 대표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팝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하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죠? 뭐 사실 K-팝에 대한 경계가 없을 수가 없는 게 북한 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K-팝은 자본주의의 천병이라 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세계에서 여러 우리나라의 K-팝 가수들이 이름을 알리고 있고 또 사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북한 측에 제대로 노출되게 되면은 자본주의의 어떤 바람이 크게 불 수 있어서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청년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뭐 DVD를 통해 가지고 또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이를 아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곡이나 가수들은 북한 측에서 원하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가수들을 미리 원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K-팝 가수들을 또 일부 또 그 부르는 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잘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네. 윤상과 현송월, 양측, 남측, 북측 수석 대표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음악 정치의 총책이라는 그 당성 강하다는 현송월 대표, 그 옆에 부드러운 발라드의 총아 윤상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현송월 대표한테 우리가 좀 약간 선입견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북한 예술단이 왔을 때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은 또 그렇지도 네. 않잖아요. 부러워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외모는 갖고 네. 있고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실제로 공연을 할 때는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상 씨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크게 뭐 저는 충돌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전편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북한 아. 예술단이 내려왔을 때 네. 우리 측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뭐 가사 같은 것도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또 네. 우리가 빼달라고 하는 노래를 또 빼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측으로 가서 만약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공연이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흥미로운 점이 왜 남성 아이돌은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지? 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성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표현력이 좀 약해서 네. 이 팬심이 좀 여성들보다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술단 공연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남성 아이돌이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 보여지는 팬덤 같은 현상보다는 지금 여성 아이돌이 갔을 때 나타나는 팬덤은 좀 적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도 아마 고려했던 것 같고요. 북측 뭐 물론 이제 문화예술 전반을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남쪽에서 유명 가수들 가가지고 뭐 평양 공연을 할 때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그냥 선뜻선뜻 받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좀 따라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방탄소년단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자음악을 도입한 1세대의 윤상, 그리고 보천보 전자악단의 저희 현송월 대표를 보고 있습니다. 윤상 대표하고 두 분하고 공통점이 꽤 있나 보죠? 그래서 그 전자음악이라는 공통점을 사실 네.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상 현재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90년대 이제 발라드의 황제처럼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과거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전자음악을 대한민국에 도입한 1세대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는 보천보 전자악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술단과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라면은 과거 오래된 그 70, 80 세대부터 최신에 있는 아이돌까지 두루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윤상 이 가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 실제로 이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도 삼전 관현악단에서부터
과거 이제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 악단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세대를 두루 이제 섭렵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공연에서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이제 공연을 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정 세대만 와서 이제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러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그런 세대별 취향과 특색에 맞는 공연들을 서로가 다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저는 그 현송월 단장이 네. 그 한국에 왔을 때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윤상 씨도 평양에 갔을 때 과연 노래를 부르겠는가? 네. 저는 노래 부를 거에 대비해서 네. 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그 컨셉은 뭐냐면은 윤상 씨가 기타 치고 네. 현송월 씨가 노래 부르고 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감기가 걸리면 안 될 텐데 말이죠. 현송월 대표는 극복하고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요. 태극기를 단 윤상 대표를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해로를 따라서 평양에 고려 호텔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이죠. 실무 접촉 때보다도 상당히 오늘 빨리 끝났습니다. 이거 뭐죠? 사실상 실무진들끼리 이야기한 다음에 두 분이 악수하고 끝난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네, 사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경에 끝났기 때문에 무려 뭐 3시간 정도밖에 네. 안 걸린 건데요. 사실 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빨리 신속하게 회담이 끝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전에 실무 접촉 때 많은 사양들이 다 네. 어느 정도 다 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서로 악수를 하고 끝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사실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남북한의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방북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극적인 어떤 대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결국에는 뭐 평양 체류 일정이라든지 시기 뭐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윤상 대표가 자신의 전문성 그리고 뭐 어떤 협상력 같은 것도 있거니와 미리도 사전에 준비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또 신속하게 네. 합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문화계에는 숭늉을 마셔도 괜찮다라는 분위기일까요? 태권도 시범단 초청도 있었고요. 또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에게 김영남 위원장이 발레 공연도 요청을 했는데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네. 순서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태권도 시범공단 공연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전혀 거부감이 없잖아요. 뿌리가 하나거든요. 태권도가 지금 뭐 협회는 서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태권도 뭐 자세도 좀 품새도 좀 다르고 모양도 다르긴 하지만 원래 한 뿌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공연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이건 실현될 가능성이 당장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발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많은 남쪽에 있는 그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북측 같은 경우에도 북측에서 똑같이 북측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 발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래식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좀 나름대로 좀 당야에서도 좀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중성이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는 좀 일반적인 어떤 대중 공연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네. 순서로 아마 발레 공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발레 공연을 초청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발레 작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뭐 호두까기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백조의 호수 이런 거 다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문화적으로 그런 데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발레 공연에 대해서는 전혀 아마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발레 공연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